마반야 바람일. 오늘은 초하는 날 많이 오셨네요. 제가 지금 몸살 감기가 들어서 목이 조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살 감기라고 그러는 건지 살 가죽이 아파요. 며칠 전부터 계속 왜 이렇게 살 가죽이 아픈가 그랬더니 그게 감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연식이 돼서 그렇게 살갗이 아픈가 그래 생각했는데 감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주인공으로 살라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살라, 주인공으로 살라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죠. 공자가 들어갔다 빠졌다 할 뿐이에요. 주인공, 주인.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많이 찾지요. 주인공이라고 참선 수행을 할 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 진실한 나, 이 거짓 나가 아니고 이런 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가꿔진 그러한 나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가꿔진 나가 아닌 진실한 나, 이걸 이제 주인공 진화라 그럽니다. 이 주인공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자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서 사는 나를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주인공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면 다들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제 생각만 내세우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아만의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나, 또 욕망에 충실한 탐욕적인 나는 더욱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인 주인으로서의 그 상황을 주도하고 가꿔가는 삶을 주인된 삶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탐진치 삼독과 오욕의 본뇌를 벗어나 오욕의 본뇌를 다스리며 사는 나, 그런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무대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말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기 살고 사람들의 무관심에 기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나오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 사회에서 길들여지고 물들고 훈수된 그러한 탐진치 삼독과 오욕에 치우쳐서 사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주인공, 진짜, 진나, 진짜의 나가 아니다 이 것이죠. 그런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나다. 그런 나는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보려 해도 잘 조정이 안 돼. 이미 오비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나를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서의 나 또는 업력에 의해 살아나가는 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일단 외모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돈 많이 있고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고 힘센 사람, 그런 나를 늘 추구해 왔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나, 번뇌망상에 찌들어져 있는 나, 그런 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화라고 할 수 없어요. 참선수행에서 주인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세속의 속세 사람들이 가치의식에 물들여져 있는 그런 나가 아니다는 것이죠. 참선수행에서 찾는 주인공은 물들지 않은 나, 불성이 충만한 나, 그리고 너무나도 순수한 나, 모든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 사는 나, 그 탐진치 삼독과 오욕에 물들고 찌들고 그것에 훈숙된 그러한 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로부터 벗어난 진아가 주인공이다.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찾는다. 진실한 나를 찾는다. 여기에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무대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마치 연예인처럼 화려한 그러한 나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은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기살고 사람들이 무관심에 기죽지 않는다. 화려한 나가 아니라도 정말 주인으로서의 나, 어떠한 그 세속적 본내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나, 그 속사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고 그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쳐서 살지 않는 나가 진나다, 진실한 나다 그런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아주 가꾸어진 그러한 일반 세속의 가치로서의 가꾸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진화, 그러한 나로서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진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다들 바쁘게 산다. 시간을 알람에 맞춰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얽매이고 허둥대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은 언제나 조급하다. 우리들 일상은 돈, 사회적 지위, 명예, 아름다운 외모 등등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채워지고 그 속에 묻혀 살고 있다. 화장터에 가보면은 그 화장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살던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명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막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장장에 들어가 나오면은 전부가 다 똑같이 뼈 한 무더기로 나옵니다. 명예 있고 권위 있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은 뼈가 더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더 적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같은 몸무게,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면 똑같이 화장을 하고 나오면은 다 한무더기 한무더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려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과 다투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일상은 돈, 사회적 지위, 명예, 아름다운 외모 등등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채워지고 그 속에 묻혀 살고 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욕구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결국 어딘가 부딪혀서 파멸에 이르기 전까지는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물질에 눈이 어두워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언젠가 TV에서 보았습니다. 망가진 외모로
사회 활동은 물론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모습은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남다른 미모를 가졌던 그녀는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굴에 성형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얼굴은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과한 욕망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화근이다. 자신의 욕구,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못하다는 옛말이 있다. 욕망을 다스려야 언제나 지나치지 않도록 분수를 지키는 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자리리타, 나를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자리리타의 원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갖고 가고 사회 봉사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무슨 진실한 진화가 어떠한 모습인지 아시죠? 또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고 또 그것이 바로 자신인 양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사는 일, 사람 관계가 언제나 분별하고 시비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다.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은 치우친 생각,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언제나 마음부터 비워야 한다. 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대화해야 돼요. 내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면 그 내 생각이 자꾸 삐져나와 그 사람하고 그 내 생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의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사는 일, 사람 관계가 언제나 분별이고 시비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다.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은 치우친 생각,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내 생각만 내세워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대화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욕심, 나의 의지에 이렇게 물들고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상대방하고 서로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무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입장이 그런 경우에 충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다.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은 치우친 생각,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언제나 마음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일은 수월해지며 사람 관계는 원만해진다. 그리고 사람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자식 때문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때로 속이 상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손가락 까딱만 해도 서로가 이해해주고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의 생각하고 똑같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렇게 그것을 언제나 그것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나는 준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관계, 일반 사회적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세상 모든 만물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건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고 또 그것이 바로 자신인 양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사는 일, 사람 관계가 언제나 분별이고 시비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다.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은 치우친 생각,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언제나 마음부터 비워야 한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의 준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내 마음에 기존에 차있던 생각 그대로 꽉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대중교통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앉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마치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도 달라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서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그 생활이 그 사람은 처량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주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걸 딱 그대로 대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 그래서 싸울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세계관과 당신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내가 또 그렇게 있다. 나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이 나는 만족한다. 당신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처량하게 머리 감고 추리하게 승복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은 좌석에 앉아서 계속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처럼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대중교통에서 내리는 그 기간 엄청 불편해. 서로가. 그래 놓고 결국은 끝에 와가지고 서로 일어나면서 말도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이렇게 서로 왔지요. 생각을 비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방식대로 그 상대방을 나를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이 생각이 다른데 부모는 자꾸 자식을 부모의 생각에 맞추려고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싫은 거예요. 부부간 관계 속에서도 저 생각이 틀리는데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오늘 내가 얘기를 중요하게 할 것은 주인공에 나가 있는데 일반 세속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길들여진 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삶의 가치의식이 있고 미국 사람으로 또는 출가자는 나는 나더러 이렇게 있고 또 세속 사람하고 출가자하고 또 다른 것이죠. 세속은 세속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식에 의해서 세속에 물들여서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요. 늘 아웅다웅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이고 자기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삶의 가치의식과 방식과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일반 세속에서 찌들어지면서 사는 방식은 부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삼계 화택에서 사는 것 같은. 네. 부처님은 그래서 자꾸 그러한 세속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업에 물들고 거기에 습관들고 거기에 굳어지고 거기에 편협하게 편견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부처님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고 있는 무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제 생각만 내세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아만의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나 또는 욕망에 충실한 탐욕적인 나는 더욱 아니다. 탐욕에서도 벗어나고 이기적인 것에서도 벗어나고 편협적인 것에서도 벗어난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의 주인공으로서 사는 나다 이거죠. 이 세상 모든 존재와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 속에 내가 있음을 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공존 속에 내가 산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 중요한 연기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무생명과도 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삶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생명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희생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생명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식물이 동물을 위해서 동물이 식물을 위해서 물이 이러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또한 물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서로가의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처님의 오계가 그런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떠한 생명이든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오계가 전부가 다 그 연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오계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러한 오계가 잘 지켜졌을 때 생명 환경이 잘 갖춰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내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서로 평화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지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편하게 산다 해가지고 늘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그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끌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오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모든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들을 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더불어서 모든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자기의 주인공을 찾아야 주인공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자기 탐욕,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중심대로만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거야말로 탐진치 삼독의 그 불타는 집에서 사는 것이다.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자비, 더불어서 사는 것, 모든 존재들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 이게 이제 생명 환경을 가꾸는 것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고, 이것이 주인되는,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무대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말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사람들의 일정한 칭찬에 기살고 사람들의 무관심에 기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풍랑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목표를 향해 간다. 주인공은 그렇다는 겁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끝까지 지키면서 산다. 그럼 마침내 대자유의 세계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으로서 사는 삶의 태도와 그 내용을 확보할 때 그 사람은 이 탐진치 삼독에 휘말려서 고통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주인공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감기명찰 중에도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주제로 감로서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큰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